이게 바로 턱이자의 원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됐던 글자예요. 요 턱을 보면 여기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걸 그린 건데 나중에 이 턱의 옆으로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서 이자가 이렇게 변형이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성문자로만 쓰이니까 턱이자를 이제는 여기 머리 혈자를 이렇게 더해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턱이자. 그러나 원래는 요게 턱이자의 상형자예요. 그 다음에 그 흑토자를 보세요. 이것도 역시 글자가 많은데, 그 흑토자는 밭을 갈아 흑덩이가 일어나 있는 모양을 본쓰는 글자다. 그러니까 저 위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지금 밭을 갈아서 흑덩이가 이렇게 뒹굴어 있는 걸 그려놓은 것이다. 이제 중국 학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이렇게 세워놓고서 여기 점이 이렇게 찍혀 있을 때에 이 흑토자는 그 토지신을 모시는 그 신을 모실 신대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풍년들라고 곡식을 뿌려놓은 거 여기저기 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 한자 가운데에는 중국 학자들 중에서도 설이 A설, B설, C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에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역시 흑덩이를 그 가로놓은 것을 이렇게 그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토자하고 시자하고 우리는 보통 배울 때에 흑토 땅 지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거는 그냥 농토로서의 땅, 흙이 아닌 그냥 일반 땅을 그린 거고, 대지. 이때 이것을 농사 짓기 위해서 가로놓은 땅을 그린 것이다. 나타낸 것이다. 나온 걸 보면은 흑덩이가 아니고 싹이 나오는 걸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싹이 나온 걸로 하게 되면 이제 생자하고 혼란이 생겨요. 생이라는 것이 흙 땅에서 싹이 올라온 걸 그린 글자니까 보면 그 혼란이 생겨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천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토가 아래에 쓰이는 거, 토가 왼쪽에 쓰이는 거. 역시 그 왼쪽에 쓰이는 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역시 자세히 보게 되면 거의 다 형성자라.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건 먼저 분묘 합쳐서 분묘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두 자를 합쳐서 한 단어로서 그냥 묘라는 뜻으로 쓰고 있지만은 한자는 다 자자의 의미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 글자의 뜻과 이 글자의 뜻이 다른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무덤을 만들 때 반드시 이렇게 그 봉분을 만드는 무덤을 얘기해 놓죠. 그래서 우리가 봉분 그러잖아요. 봉분. 그러나 이거는 벌써 우회가 이게 무슨 자예요? 막토란 말이야. 봉분을 쌓지 않고 그냥 묻어서 평토하는 묘야. 그러니까 옛날에 일반 사람들은 봉분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묻고서 덮어버리고 눌러버린다. 그러면은 그거 일찍이 벌써 선조들은 현명했죠. 그게 무슨 자연 환경 해칠 염려가 없잖아요. 몇 년 지나면 그대로 그 위에서 풀나고서 만든. 그러나 그걸 봉분을 하고 성물을 하니까 자연 환경 이게 피폐하는 것이. 지금 재미있는 게 중국에서는 그동안에
철저하게 화장을 하더니 근래에 와서는 이제 그 개인에 따라서는 화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방법이 묘장법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니 나무 한 그루 심기. 그래서 평토를 하고 여기다 나무를 하나 심는다. 내가 죽어서 나무라도 하나 자라게 내 몸뚱이를 썩혀서 걸어보겠다. 이것이 지금 중국의 장례법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상당히 그 선진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뭐 묘지공원 해가지고서 모아서 하는데 저것은 옛날 장례법보다도 국토를 더 피폐하는 거예요. 저희 그 각 곳에 그 묘지공원 다시 회복이 안 되는 산이거든요. 전부 거기 막 성물을 해놓고 해놔서 저것이 자꾸 시대마다 종목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 국토가 저런 식으로 됐다고 그때에 그야말로 한국 산야는 완전히 피폐하고 없어진다. 그런 게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이 이자 자체가 평토는 묘다. 이것은 공부했어. 그 다음에 그 내천자, 냇물이 들판을 뚫고 흘러가는 모양을 본뜬다. 그러니까 냇물하고 물하고 사실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냇물의 특징은 그 들판을 뚫고 나가는 걸 그대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자 역시 부숫자로 쓰여서 고을주자. 그러니까 냇물이 흘러가는데 가운데 섬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을주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순이 위에 쓰이는 거 순행할 순자. 천이 위에 쓰이는 거.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이것을 개미허리 하는데 이게 바로 천자의 고자의 형태. 이것도 역시 내천자의 고자. 그러니까 이 한자에 보면 이렇게 두 개 한 것도 있고 하나 한 것도 있는데 이건 큰 내, 이건 중간, 이건 아주 작은 내를. 그 다음에 그 돌석자를 보면은 벼랑에 위에 바위가 부서져 있는 모양을 본뜬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의 형태를 어디 강가의 조약돌을 그린 게 아니라 이 절벽에서 바위를 깨 내려놓는 그런 상태의 돌을 나타낸 거죠. 각골본에 보면은 돌석자가 그 이렇게 절벽이 있고 절벽에 돌덩이가 하나 그려져 있다. 그래서 그 석부 숫자도 상당수가 있는데 석이 아래에 쓰이는 풀벽자. 그리고 이제 이런 풀벽자 같은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볼 때 벌써 이자는 여기에 옥자가 있다. 이거는 사실은 붓을 옥자를 점을 빼고 쓴 것이. 그러니까 옥돌이란 뜻이에요. 옥돌이란 뜻인데 옥은 어떤 색이에요? 푸른색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백자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형성자로 만드는 거지. 형성자. 그래서 푸를 벽자라. 푸를 벽.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벽옥이라 그런 거 쓰죠. 그 다음에 석이 왼쪽에 쓰이는 거. 거기 가련, 확실확, 부들경, 주춧돌, 초 이런 건데 거기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자 쓸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빨래 쓰려면 되게 이렇게 쓰죠. 또 복첩에도 이렇게 쓰는 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써야 정자. 이게 정자. 그 다음에 그 반천자를 보면은 가로 세로 나누어져 있는 밭두둑의 모양을 본뜬 글자다. 그러니까 각골문에 보면은 열십자로만 되지 않고 이렇게 두 개를 가로 그어서 밭두둑 나눈 걸 더 구체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한자는 본래 그 아주 원시 상태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라
이 당시에 벌써 문화 수준을 볼 수 있죠. 정전법을 썼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대에 밭을 이렇게 나눠줬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개인에게 다 나눠주고 요것만은 공동으로 붙여가지고 조세를 내도 세금을 내도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게 정전법인데 그 정전법의 형태에서 벌써 밭전자의 형태가 나왔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이 발전된 상태에서 벌써 그 농경사회가 정착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아주 원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그 밭전자 부숫자도 상당히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산의 남, 근데 산의 남자 같은 것은 자연히 변형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밭전 밑에 힘력자 이렇게 하지만 각골문에 보게 되면 밭은 틀림없는데 이렇게 본래 쟁기를 그렸던 것이 이자의 형태가 이렇게 해서 힘력자로 변형이 된 것이랍니다. 본래는 남자가 밭에 나가서 쟁기질하는 거 이것을 나타냈던 거죠. 그 다음에 직영계자는 육서에서 뭐에 속하겠어요? 직영계자 세 개 그럴 때 육서에서 뭐에 속해요? 네? 벌써 요자가 뭔데? 개자네. 그러니까 이자의 음이 개니까 이게 여기 가서 음이 변형된 것이 그냥 형성처럼 음이 여기 들었다는 거예요. 직영계자 두려울 왜 달을 그 다음에 전이 아래에 쓰이는 거 해서 거기에 무슨 논답자가 나와 있는데 아주 그럴듯해요. 바드 위에 물이 있으니까 논 아니겠냐. 그럴듯한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지 중국에는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논을 말할 때에는 물로 띄어서 수전이라 수이텐 이렇게 수전이라고 하지 우리처럼 저런 글자라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훨씬 아주 총명했어요. 두 글자 합쳐서 논답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런 자도 주의해야 되는데 이 두 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독으로는 잘 안 쓰지만은 이건 본래 무슨 자예요? 변할 변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오고서 이래야 1번, 2번 번호라는 번자의 분변변자의 이자의 음이 여기 들어있어서 바로 형성자라는 그런데 이자를 쓸 때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요 자로 써야지 캔체자로 썼으면 안 된다. 그렇게 무슨 신자 쓸 때 없을 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거기 경기 기자 경기도의 기자가 무슨 뜻이죠? 이게 우리가 경기도의 내에 서울에 지금 사는데 벌써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몰래 얘기하는 거니 이건 서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궁이 이렇게 있으면은 왕궁 주변의 땅을 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 주변에 70리, 사방 70리 이내의 땅. 이게 바로 경기야. 이라고. 그래서 70리 이내의 땅을, 에다가, 여기도 이렇게,
성을 쭉 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성인데 이 외성을 소위 그 곽이라고 그러죠. 성곽 그러죠. 요게 사방 40리로 쌓으면은 요것은 바로 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등성해서 요게 내성, 이게 외성인데 합쳐서 성곽. 그런데 이 70리 안에의 땅은 뭐에 주로 쓰느냐? 임금의 능 같은 걸 사방 쓰는. 그러니까 임금의 능은 보통 경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냥 능을 쓰기 위해서 마련하는 땅이지. 그래서 벌써 백리 밖에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원에 누구 능이 있습니까? 사도세자. 사도세자, 그러니까 정조의 아버지 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서 수원이 몇 리나 돼요? 약 100여 리가 돼요. 벌써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잘못된 거지만 일부러 그래서 수원 90리라고 그 100리가 안 되는 걸로. 왜냐하면은 멀리 그렇게 그 능을 쓰면 안 된다고. 그 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궁을 중심으로 한 사방 기, 원칙은 70리 이내지만 100리 이내의 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골곡자를 보세요. 골곡자를 보면은 산골짜기에 물이 흘러 평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떠 골짜기에 나타낸 것이죠. 각골문에 나와 있는 골곡자를 보면은 저위에 그림이 연결이 되죠. 그 골짜기에서 입구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거 역시 부숫자로 쓰여요. 그래서 이 글자가 이 다른 글자의 음부로 쓰일 때에는, 성부로 쓰일 때에는 음이 변해서 욕으로도 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 이랬을 때에는 곡이 아니라 욕으로 벌써 발음이 변는데 역시 형성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욕한다 하는데 목욕하는 건 어떤 걸 목욕이라고 해요? 목욕이란 말. 그러니까 한자는 한자 뜻이 있는 거니까 합쳐서 꼭 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때는 머리만 감는 것이고 요건 몸을 씻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머리만 감고 나서 나 목욕했다 그러면 안 된다. 사실 난 목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욕이라는 말이 변형이 돼서 미역이 됩니다. 미역 감았다. 그러니까 이거 또 줄이면 시골에 가면 뭐라 그래? 미역 감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유한 우리말 같지만 저렇게 바탕은 한자마다 한자가 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자 본래 한자어인데 그 변형된 것들이 꽤 있어요. 뭐 산장수가 있는 거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괜찮아 괜찮아 그랬을 때 괜찮아 상당히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고유한 말 같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관계하지 않아. 이런 말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괜이라는 말이 뭐예요? 관계가 하나로 해서 관계가 괜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한자가 취약이 돼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전라도에 가면은 이런 나무가 있죠. 배롱나무라는 말 들어봤어요? 배롱나무가 뭐냐? 백일홍나무야. 그러니까 백일홍이 뭘로 줄였어요? 배롱으로 됐다. 백일홍이 배롱. 이렇게 우리말에는 한자가 부어로 되면서
한자가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음이 많이 생략되니까 원래 그게 한자인지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기우제를 지낼 때에는 기우제를 지낼 때 어떻게 기우제를 지내냐 하면은 그 시골서 이 다리 밑에 들어가서 보드나무를 꺾어가지고 들어가서 그 기우제를 지내는데 그때 그 기우제 제문이 이렇게 제문으로 있는 것이 그가 뭐라고 하는 거니 석척 흥은조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도마뱀 석자 도마뱀 척자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 비를 내리는 것은 뭐 누구의 조화로 내리냐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용의 조화로 내린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용한테 비를 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용을 직접 부르면은 그것은 불경하니까 용하고 비슷하게 생긴 도마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뱀이시여 구름을 일으켜 비를 만드소서 이렇게 석척 흥은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 양반들이 그 벗은을 다 벗고 물에 들어가기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머슴을 시켜요. 너 들어가서 석척 흥은조 이렇게 하고 나와라 이런데 이게 뭐 글을 모르는 자가 입으로만 듣고 그러겠다고 들어갔지만은 그게 깜짝 잊어버리는 거지. 다리 밑에 들어가서는 석척 흥은조 하는 게 아니라 철썩 흐물흐물 그래서 오늘날에는 말이죠, 오히려 시골에 가면은 기우제를 지낼 때에 철썩 흐물흐물로 돼버렸어요. 이것이 소위 우리말의